네, 이번에는 11장 세상에 유용한 방법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이 장은 우리가 과거에 한 어떤 선택에 대해서 후회가 일어날 때 그 후회를 좀 어떻게 다룰 것인가 라는 주제하고도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아까 우리 지원님이 습관적인 후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네. 굉장히 좀 흥미로운 그 주제인 것 같아요. 좀 들어보고 싶어요. 습관적 후회에 대해서요. 네. 그냥 이게 후회가 패턴이 됐다는 걸 인식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습관인 거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습관은 고착화된 어떤 행위이기 때문에 이게 의식이 되기가 힘들다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아까 쉬는 시간에 선생님께서 어떤 후회에 관한 질문을 해주셨을 때 어떤 후회가 있었을까 했는데 저는 거의 후회가 저의 전반적인 어떤 일상의 감각으로 오는 걸 갑자기 딱 인식하고 나서 그럼 내가 그렇게 수많은 후회를 하고 있었다고? 했을 때 굉장히 모호한 거예요. 제가 감각하고 있는 후회들이. 그래서 습관적인 후회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던 거고, 그러니까 의식하지 않고 패턴화된 어떤 감정인 것 같아요. 후회가 저한테는. 그래서 정말 후회를 하면 사실 반복되기가 굉장히 어려울 텐데 이게 습관이라는 것은 제대로 인식하거나 인정하지 않은 거 아닐까? 후회의 어떤 대상이나 후회의 어떤 상태를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러니까 내가 이전에 한 선택을 후회한다는 거는 네. 뭔가 지금 아픔이 있다는 건데 네. 그 아픔을 제대로 돌봐주지 않고 네. 그냥 넘기고 하니까 계속 그게 이제 좀 습관화가 된다. 네. 네. 그럴 때 이제 이 책에서 안내하고 있는 비폭력의 유용한 방법, 대처하는 후회를 대하는 비폭력의 방법은 길인 귀다 이렇게 저자가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내가 아파하고 있는 거죠. 과거에 내가 한 그 선택으로 인해서 내 삶의 욕구가 다 충족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 뭘 좀 들어주면 필요한가 하면 내가 그 후회하는 바로 그 행동을 했을 때도 어떤 욕구를 충족하려고 하는 마음이 거기 있었다는 거. 그러니까 그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뭔가 내 삶에 중요한 긍정적인 자원들을 제공해주기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한 행동이 그것이었구나 라고 스스로를 좀 다독여주는 그런 그 공감을 좀 기울여주는 거. 그리고 동시에 그 선택을 함으로 인해서 충족이 되지 않고 있는 욕구도 있기 때문에 그게 지금 아픈 거잖아요. 그게 후회로 자꾸 돌아오는데, 그렇다면 그 선택으로 인해서 충족이 되지 않고 있는 욕구, 내 삶의 가치들은 뭐가 있는가, 이걸 또 좀 연민 어린 시선으로 따뜻하게 봐주는 거. 네. 그리고 아까 우리 성현님이 얘기했지만 그 두 가지 욕구들을 다 본 상황에서 그렇다면 다음에 좀 어떻게 좀 다르게 좀 할 수 있을까? 그 질문을 스스로에게 좀 해보는 거. 이 방법이 길인 귀다. 이렇게 좀 저자는 설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좀 듣고 싶은데 성현님이 그 과거에 대안학교에 다니던 친구들과 있었던 그 좀 아팠던 그 과정에 대해서 나중에 그 학교를 떠나고 다른 학교에 다니게 됐을 때 좀 회복하는 편지를 좀 쓰셨다고 했잖아요. 네. 그 얘기도 좀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대안학교에서 지내면서는 제가 사람들이랑 잘 못 어울린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 안에 있으면서 저랑 맞는 사람이 없다고 느껴져서 내가 좀 사람들이랑 잘 못 지내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일반 학교로 오고 나서 저랑 딱 맞는 친구들 만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 나랑 맞는 친구들이 또 따로 있었구나 하면서 좀 친구들, 그 대안학교 다닐 때 친구들이 밉기도 했었는데 그냥 나랑 달라서 좀 서로 불편했구나 이걸 좀 깨달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친구들한테 잘못했던 것들이 좀 눈에 보여서 그 부분은 제가 좀 깨끗하게 사과를 하고 정리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편지를 쓰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친구들한테 서운했던 그런 것들 말고 제가 기억하는, 제가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을 친구들한테 사과하고 좀 너랑 나랑 같이 했던 시간들이 불편하게 기억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고 편지를 썼는데 얼마 전에 답장을 받았어요. 그걸 중학교 때 썼었거든요. 네, 연락이 온 거예요. 3년? 네, 네. 지금 2학년, 고등학교 2학년이니까. 근데 저는 사실 사과를 하고 나서도 친구들이 편하지는 않았거든요. 안 맞는 걸 아니까. 근데 그 친구는 제가 그렇게 편지를 써준 게 저밖에 없었대요. 서로 상처를 많이 입었는데 제가 먼저 편지를 써준 거에 대해서 되게 고맙다고 하면서 자기도 미안했다고 얘기를 해주고 다시 잘해보고 싶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되게 좀 마음이 뭔가 저도 잘 모르겠는데 좋기도 하고 뭔가 신기하기도 하고 좀 그랬어요. 네. 그 서연님의 얘기를 이렇게 듣는 중에 저한테 좀 다가왔던 거는, 그러니까 그 이전에 대안학교에 다닐 때 좀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좀 아픈 일이 있었는데, 그래서 세상에 나랑 맞는 친구는 없나 보다, 이렇게 스스로에 대해서 좀 판단을 하고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좀 판단을 하고 있다가 여기에서 어떤 가능성이 열린 지점은 일반 학교에 와서 나랑 맞는 친구가 있다라는 그 경험을 하고 나서 네. 그게 아니구나. 나랑 맞는 친구가 세상에 많이 있구나. 이걸 알고 나서 내 안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고 동시에 다른 사람들 안에서도 좀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한, 거기에서 좀 새롭게 할 수 있는, 회복의 편지를 쓸 수 있는 힘이 생겼다는 그 부분이 저한테는 좀 남는 것 같아요. 네. 네. 이 얘기 들으시고 좀 어떠세요, 지원님은? 좀 오랜만에 감동적인데. 왜냐면 되게 시간이 흘렀을 때 시간이 흐르고 있지 않았다라는 감각이 저는 그 내용이 사실 뭔지는 중요하지 않는데 어떤 시간이 들여서라도 어떤 사과를 받거나 마음을 준다는 것이 전 되게 어려워진 것 같거든요. 근데 너무 지금 뜻하지 않게 경험을 들으면서 저도 되게 시간이 지나고 사과한 일들이 많거든요. 후회가 생각보다 긴 후회, 진짜 습관이 아니었던 후회는 사과하지 않으면 되게 길게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긴 시간을 두고 저는 사과를 했었거든요. 근데 저도 편지로 사과를 했었는데 네. 답이 돌아오지는 않았었고, 다만 제 편지가 그 친구의 프로필 사진에 올라왔었어요. 그러니까 제 봉투가, 그게 갑자기 딱 듣자마자 그 친구가 답장을 해주진 않았지만 그것만으로도 저는 이 시간들이 그러니까 너무 고맙더라고요. 근데 이제 또 답장도 받았다고 하고 그 시간에 걸쳐서 온 답장이어서 좀 그만큼의 어떤 참 진심이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잊어버리지 않았다는 거죠. 네. 네. 그리고 늘 그 마음을 기억하면서 어떻게 좀 회복하고 되돌이킬 수 있을까. 그 아픔을 이렇게 다독여서 새살이 나게 어떻게 뭘 좀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나 혼자만이 아니라 이 친구도 하고 있었다는 걸 확인될 때. 예. 그런 사람들 속에서 우리가 좀
여기 이제 책에 보면 신성한 공간이라는 좀 어려운 말이 나오는데 삶의 어떤 신성함이 거기에서 좀 생겨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드네요. 네. 그러면 세상에 유용한 방법 요 주제에 대해서는 요 정도로 좀 얘기를 마무리할까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